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에 도달을 했습니다. 평소에 허리가 아파요. 앉아있으면 아프고 안 아프고 걸으면 아프고 안 아프고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상태. 앉아있는데 신경통은 없습니다. 허리, 엉덩이 아픈 통증 환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볼게요. 이제 앉아있는데 다리는 안 저려요. 앉아있는데 허리,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 이거를 다친 사슬, 앉아있는데 국소 요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통증 환자들이 앉아있을 때, 부하가 주어질 때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 치면 그냥 누워있는데도 허리가 아픈 상태, 신경은 안 눌리는 상태, 이렇게 염증과 어떤 디스크와 후관절, 천장관절 여기 부위가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소리치는 자는 허리, 엉덩이 통증, 이걸로 인해서 물론 대퇴부 종아리 쪽으로 연관통으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옵니다. 이거는 근데 신경통은 아니죠. 신경통하고 연관통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신경통하고 연관통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경통은 이 사람이 다리가, 종아리가 땡겨요, 종아리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지금 허리가 아프시고 이 종아리가 땡기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제 신경이 지금 만약에 신경통이라고 하면 쭉 땡기면 이 줄을 따라서, 좌골신경 줄을 따라서 쭉 땡기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신경통이 아니라 연관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후관절과 천장관절의 연관통을 치료를 하면 이 통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천장관절 불안정성 통증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좀 이따 보행교정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걸을 때 약간 팔자걸음이고 허리를 숙일 때 이 정도밖에 못 숙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땅에 내려가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천장관절이 늘어났어요. 스트레칭을 3년을 했거든요. 제가 매일 하루에 30분씩. 그래서 유연함은 얻었는데 그 대신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을 살짝 얻어가지고 지금도 살짝 불편해요. 무슨 뜻이냐면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은 잘 안 났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연관통이 올 수 있고 대부분 그렇지만 대부분 허리하고 엉덩이 통증이 줍니다. 후관절 통증, 천장관절 통증으로 대퇴부 종아리 뭐 이렇게 여기 발 뒤꿈치, 그러니까 무릎 바깥쪽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관통이에요. 근육으로도 소둔근 연관통도 여기까지 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쭉 당기냐, 쭉 당기면 신경통이다. 중간에 끊기면 연관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연관통은 그 후관절의 상태를, 부딪힘의 상태 혹은 염증의 상태를 치료하면 연관통은 사라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 앉아 있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 그러면 주로 굳어진 관절이 문제예요. 물론 지금 소리치는 범인인 후관절, 디스크, 이게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도 있죠. 그건 좀 이따 구분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그러니까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염증이 생겨요. 관절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이 방치되면 굳어요. 굳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주로 그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침 놓고 움직이기. 침 놓고 움직이기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엎드려 봐요. 지금 이 친구가 앉아있는데 국소, 다친 사슬 국소 요통형 환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앉아봐. 자, 앉아서 허리 숙이면 아프지. 지금 아프지 살짝. 자, 서서 일어나봐. 아까 서서 일어날 때 아팠잖아요. 신전. 서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서서 익스텐션 해봐.
지금 아프지? 지금 아프잖아? 옆으로도 한번 해볼까? 저쪽 보고. 자, 옆으로, 반대쪽 옆으로. 어느 쪽이 아파? 그쪽이 아파. 그러면 지금 신전할 때, 굴고 갈 때, 레프트 밴딩, 왼쪽으로 축구를 할 때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몇 분 앉아 있으면 주로 많이 아파? 1시간 30분에서 그렇지. 30분에서 1시간 앉아 있. 이런 사람이 가부좌 틀고 앉으면 10분도 못 앉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식당 가가지고 너 가부좌 틀고 밥 먹으려고 괴롭지. 그치? 그래갖고 이런 환자들은 식당 가서 가부좌 있는 식당 가는 건 정말 두렵지. 왜냐하면 조금만 앉아 있으면 아프거든. 이렇게 가부좌 틀으면 확 꺾여가지고 아파. 이 상태에서 나아지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게 몇 년 아팠어? 솔직히 말해? 5년 정도. 그래, 5년 정도 아픈 환자를 저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제가 초진 환자로 보면 내가 한 달 안에 90% 이상의 통증을 없애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설득해가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표정이 어떨까요? 떨떠름하니 안 믿어요. 녹음해놔야 돼요. 정말 비겁하니까. 나중에 기억을 못 해갖고 진짜 막 90%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의대 학생 강의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제가 매년 그걸 경험하는데, 자기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혹은 가족이 허리 아파서 자기가 한의대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저려가지고 10년 전에 다리가 저려요. 근데 왜 한의대 왔는가 봤더니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려고 한의대로 왔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한 달 안에 내가 90% 통증을 없애줄게. 너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중에 안 아프게 만들어줄게. 아예 3개월 안에 안 아프게 만들어줄게. 지금 안 아픕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이렇게 5년 아픈 환자들한테 내가 한 달 안에 90%, 사실 99%까지도 나아질 수 있는데, 이 직업상, 뭔상 이런 거 하면 90% 이상 나아진다면 믿어져? 잘 안 믿어지겠지. 나름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는데. 근데 오늘 논리로 치료하면 정말로 치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자, 봐요. 지금 이제 허리 아프지 않아? 네. 그러지.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요. 자, 일단 이제 누워. 이런 사람한테는 눕는 법을 옆으로 눕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 자, 바로 통증의 70%를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굳어진 관절을 치료해가지고. 아픈 부위, 소리치는 자 말고 범인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침 놓고 움직이고, 관절 가동 테크닉하고, 약침 놓고, 신부열 치료는 좀 이따가 와서 하고, 가열식 화침 놓고, 네, 지금 가열식 화침 없으니까 그냥 이제 침 놓고 가열식 화침 했다고 치고 해가지고 통증의 90%를, 내 느낌에는 통증의 한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침 맞기를 싫어합니다. 왜? 많이 맞아봤거든요. 저한테 침 맞으면, 한 번 침 맞으면 언제 또 침 놔주나 하고 환장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줄여버릴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다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는 여기부터 할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눕혀놓고 뭘 확인하냐면,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는 장요근을 확인하세요. 일리아쿠스부터 확인할게요. 아프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죠? 여기를. 이쪽도 아프지? 여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르고 움직이고. 근육은 누르고 움직이면 편해집니다. 호흡 내쉬면서 계속 편해지는 거 느껴지지? 내가 계속 깊이 세게 누르고 있어 지금. 자, 이쪽도 똑같아. 호흡 내쉬고. 만약에 안 줄으면 허리 쪽에 약침 놓고 다시 돌아오면 통증 반드시 금방 줄어버립니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는 일리아쿠스, 이것은 소아스 메이저. 자, 움직여. 호흡 줄이고. 이거는 촉진법 같은 것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복직근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호흡 내쉬고 이완시켜서 복직근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누르면 복직근 만져져요. 소아스 메이저가 만져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도 압니다. 이것은 많은 훈련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그냥 찾아가지고 놀 수 있겠죠. 뒤에서도 놀 수 있습니다. 그냥 추적은. 맞죠?
그러지? 옆에서 뒤에서 출발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계속 줄여볼게요. 자, 여기는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움직여주면 통증이 빨리 줄어듭니다. 자, 호,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호흡 내쉬면서 이완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쪽이 더 빡빡해?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자, 봐요. 이쪽이 빡빡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자, 비교해봐, 양쪽. 이제 당겨서. 반대쪽도 당겨봐. 그러면 살짝 비슷해질 거야. 많이 비슷해지지?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만지면 통증이 확 줄어버려요. 지금 줄었어. 그지? 이제 안 아프잖아. 통증이 확 줄어버려요. 왜? 지금 이 고관절이 이 소아스 메이저 일리아쿠스가 고관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안 줄이면 허리 쪽에 와서 또 줄이면 돼요. 사실 이 복직근도 풀어야 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침 놓고 움직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침 줘봐요.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는 근육, 지금은 복직근하고 소아스 메이저는 그냥 근육 치료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사실 제가 근육 치료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래되면 이 앞에는 치료해 줄 필요가 있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런 근육을 치료를 해줘야 이 90%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70%밖에 못 줄여요. 자, 어떻게 하냐면 호흡 내쉬면서 움직여. 호흡. 하나, 둘. 자, 처음에는 움직일 때 아픈데 어느 순간 통증이 없어져. 맞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 그러면 얘의 목적은 다 했어. 멈추세요. 그러면 복직근의 TP나 이런 움직임이 확 주는 겁니다. 훨씬 덜 아파. 그러면 다시 만지면 훨씬 덜 아파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약침 놔도 되는데 이 약침은 어디에 쓰기를 바라냐면 항상 관절이 굳어진대. 후관절이 굳어진대. 그 다음에 극상인데 극간인데 그 다음에 파셋 조인트 후관절이 이렇게 인대를 거기도 잡고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 했던 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약침 넣고 그러면 돼요. 엎드려요. 그렇지. 배에다 이렇게 항상 놓고 움직이고 자 4, 5번 아까 5S1이 많이 아프다고 그랬어. 여기가 지금 많이 아프지? 그럼 거기 표시하고 3, 4번도 아프네. 2, 3번도 좀 덜 아프네. TL 정션도 좀 덜 아프고 여기 아프네. 여기 아프고 아까 여기 많이 아팠는데 여기는 아까 치료해갖고 좀 줄었네. 그치? 이렇게 해서 지금 아픈 부위를 약침 놓고 몇 미리 놓을 거냐? 이게 1cc거든요. 0.5cc 정도만 놔도 되고 그 이하 놔도 사실 기왕이면 깊숙이 안 들어가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인대에 찔리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데 안 들어가면 힘드니까 0.5cc씩 0.3cc씩 세 군데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놔도 통증은 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굳어졌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물론 염증일 수도 있어. 염증이 어쩌겠어. 누워있을 때도 아파. 디스크 후관절이 염증이 있다면 누워있을 때도 아파. 근데 지금 부하가 좋아질 때만 아프잖아. 그럼 염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염증보다는 굳어졌다. 뭔가 딱딱하게 움직임이 굳어졌다. 여기서 더 엄밀하게 초원장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후관절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약침 같은 걸 놔서 훨씬 더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침으로 해볼게요. 최대한 깊숙이 넣어가지고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뭐 가운데 놔야 되나요? 옆에 놔야 되나요? 옆에도 놔야죠. 다혈근도 있고 그러니까. 놓으면 좋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아플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지. 자 아프잖아. 자 호흡 내쉬면서 움직여봐. 힘 빼고 편하게 해가지고 자 움직여봐. 여기를 통증이 줄어들면 좋은 거고 안 줄어들면 잘못 놓은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 통증이 줄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움직이면 내가 지금 힘 놨나? 이런 상황이 와요. 그 상황 왔어요? 호흡 내쉬면서. 그렇지. 지금 안 와. 놔봐. 그럼 조금 뺄게요. 지금 너무 꽉 씹히면 잘 안 오거든. 지금 근육이 너무 깊숙이 나왔고 씹혔어. 자, 움직여봐. 이제 움직이면서 아프다가 지금 안 아프지 이제 막 움직여도 하나도 안 아프지 이제. 이러면 여기 있는 통증 감각이 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빼도 돼요. 바로. 그러면 여기 통증 확 줄어듭니다. 여기 통증 확 줄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부위 통증 줄였고, 자 이제 목에 있는 부위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약침 놔가지고 조금 통증을 줄여보고, 이거 애누 약침이에요. 자, 아픈 부위를 잡고 여기도 아프고 지금 다 아프지? 자, 반드시 하고 일단 약침을 먼저 놔준 다음에 아픈 부위에다가 그냥 인슐린 주사기면 그냥 다 깊숙이 찔러갖고 한 0.2cc, 3cc 그냥 쭉 놔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통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침나서도 좀 줄이고 호흡 내쉬고. 그러니까 욕심내고 싶으면 깊숙이 찔러야 되는데 깊숙이 찔르면 안 줄어들 수도 있어요. 통증 감작이.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찔러가지고 호흡 내쉬고 하나 둘 움직여봐. 셋. 자, 통증 줄어드나 봐. 이제 없어졌어? 뭐라고요? 통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나 물어본 거예요. 그냥 조금씩만 움직이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네. 오케이. 그러면 통증 감작이 줄은 거기도 하고, 그러면 통증이 확 줄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중간에 요 뒷개도 한번 좀 치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치료 금방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잘 안 낫는 사람은 요거 잘 안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5S1, 4, 5번, 3, 4번, 그 다음에 요추 1, 2번, 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흉추 6, 7번, 그 다음에 경추 5, 6번, 6, 7번, 3, 4, 5번, 3, 4번, 2, 3번 여기 다 아프거든요 지금. 진짜 범인은 나중에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요. 진짜 범인은 나중에 딱 남아요. 지금 내가 보기 진짜 범인 여기는 F5S1이고 경추 쪽에서는 어딘지 확인해 봐야 돼. 이제 끝까지 그놈이 남아요. 한마디 말하면. 흉추가 만약에 계속 아픈 사람 흉추가 남아요. 그 부위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애노 약침 놓고 튼튼하게 하고 관절 가동 테크닉 하고 후관절이 부딪혔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편해졌을 걸로 추정을 해요. 자, 이제 서가지고 허리 움직이고 허리 숙여봐 이제. 엄청 편하지. 자, 뒤로도. 그렇게 할 때 아팠었는데 지금 통증이 있어 없어? 그러지. 자, 옆으로도. 반대쪽으로. 봐봐요. 지금 이 사람 주관적인 통증으로는 90%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낫냐? 안 났어요. 근데 즉석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진짜 줄이잖아요. 근데 나았냐? 안 나았어요. 5년 아픈 게 지금 나았을까요? 택도 없어요. 내리면 또 아파. 자고 나면 또 아파. 하지만 그날보다 덜 아프고 그날보다 덜 아프고 그날보다 덜 아프고 지금 이 사람한테 치료적 행동 수정 더 이상 악화되는 거 없애고 보강 높이고 굳어진 관절 더 찾아가지고 계속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애노약침 계속 놓고 굳어진 데 해결을 하고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자 요거는 했죠.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누워도 돼요. 이제 자 그렇게 하고 일어나고 아픈가 안 아픈가 그냥 안 아플 걸로 추정을 해. 아파 안 아파 그러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일어나도 돼요? 안 돼요? 일어나도 돼요. 안 아프면 해도 되는 거야.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일어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배 힘 꽉 주고 일어나는 거야. 배 힘 주고 일어나고. 근데 굳이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 반복하면 잘못하면 아플 수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복압을 뒤지게 높이면 돼. 2단계로. 인트라 업도미널 프레셔를 뒤지게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 자, 다리 들고 자, 이제는 이렇게 들어. 이제는 이렇게 들어. 아령조.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채우고 아니 아령 있으면 갖고 와. 아령 없어? 이게 아령이라고 그래. 자 다리 들어. 팔 들어. 자 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면서 힘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를 높이면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V시덥. 자, V시덥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자, 굴곡, 구심성, 원심성. 구심성, 이해됐어? 원심성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자, 이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이 동작을 20개, 25개, 3세트 할 수 있으면 허리는 금방 나와버립니다. 해볼까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자, 안 되잖아, 지금 이거. 해봐. 이거 안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탁 올라와야 돼. 접혀야 돼. V자로 싹 접혀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힘이 생기도록 요 정도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내서 힘을 기르면 나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단계를 높여가지고 25에 3세트를 할 수 있으면 골프를 쳐도 안 아픈 상태까지. 내 경험으로는 그래. 이제 그렇게 높이고 또 다음 방법으로는 운동법은 이제 이거를 사이드 브릿지라고 표현해요. 아까 말했던 게 V시덥 요거고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엎드려 이제 아무튼 요거를 좌우로 10개 3세트 엎드려 슈퍼맨 손 들고 다리 들고 손 들고 다리 들고 하나 내리고 자 둘 내리고 셋 내리고 이렇게 좌우 앞뒤로 힘을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엎드려 하늘 보고 둬.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하면 환자들은 하다가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맥켄지 신전운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까 계속 후관절이 부딪힘이 잘못 일어나면 통증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누구나 해라? 누구나 다 해라? 테니스, 골프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뭘로만 하면 돼? 손 들고 다리 들고 떨기. 이 동작 하나 갖고도 허리 디스크에 복압을 척추를 들어오는 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운동은 기억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환자, 그냥 그 사람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동작 하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 자 엉덩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그래갖고 앞뒤로 힘을 딱 길러주는 거. 프랭크 이런 정도 하나만 추가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 이제 이런 정도 해가지고 허리도 짱짱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보행교정하는 거예요. 보행교정은 조교는 우리 수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벽한 걸음은 아니지만 상당히 교정된 걸음입니다. 저도 누군가 안 도와주면 완벽하게 몰라요. 근데 자 평소 걷던 대로 걸어. 지금 팔자로 완전히 벌어져 갖고 걸어요. 특히 왼다리는 엄청나게 벌어져 갖고 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그 고관절의 외회전근
이상근이 짧아져가지고 걷는 그림이다.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상근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한번 해봐요. 반대쪽으로. 아마 한쪽이, 왼쪽이 더 빡빡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 내쉬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지금은 허리가 안 아프니까 이런 동작 다 가능하겠죠? 아니지. 여기도 정확히 올려놓고 똑같이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자세로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어느 쪽이 더 빡빡해? 왼쪽. 그러지. 왼쪽이. 왜냐면 더 돌았으니까. 왼쪽 한 번 더 해야지. 더 해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 내쉬고.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누워서는 어떻게 하냐면 누워봐. 누워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비슷해졌을 거야, 느낌이. 많이 비슷해졌지. 이런 식으로 맞춰. 그런데 만약에 천장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한테 요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천장관절 불안정성이 계속 심해집니다. 그래서 천장관절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천장관절 불안정성 있는 사람들 디스크 치료 잘 하다가 신경통도 낫고 다 나았어. 후관절 통증도 낫고 허리 통증도 다 나았어. 딱 후관절을 하고 여기 통증만 남아있는 환자들이 요 안에 걸렸는데 이런 스트레칭 계속했다. 그러면 천장관절 불안정성을 계속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안 나요. 근데 요거는 꽤 많아요. 생각보다. 10명 중에 한두 명 반드시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치료를 잘 해가지고 와, 다 치료해놨는데 일러먹으시 허리하고 특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천장관절은 누워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SI잖아. 천장관절이잖아. 천골하고 장골하고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부하를 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쪽 엉덩이가 이쪽 한쪽 골반이 아프고 다리 쪽으로 시그시 아파요. 이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천장관절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벨트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타진 테스트,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 상황이어서 다시 설명한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행을 교정하려고 해요. 자, 이제 걸어봐. 신경 써서 걸어야지. 하나, 둘, 자, 자, 봐요. 자, 뒤꿈치 딛고 중간 딛기하고 발가락 대기. 뒤꿈치 중간 딛기, 발가락 대기. 그런데 어떻게 걷냐면 약간 내가 안짱걸음 걷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오면 훨씬 더 맞아.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 딛고 엄지 딛고. 자, 이제 빨리, 그런 식으로 빨리 걸어. 오른발을 좀 더 교정.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면 돼. 지금 좀 나아졌지. 근데 나는 굉장히 불편하지. 안짱걸음 걷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 요거 하나 하고, 자, 다시 가봐. 이제 어깨를 봐요. 어깨. 먼저 이걸 알고. 자, 어깨를 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걷는데 얘 오른팔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그래갖고 오른팔이 이런 식으로 돌아들어. 무슨 말이냐면 이 어깨가, 이 스카플라가 뒤로 이렇게 밀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밀어주고 걸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소리. 일단 걸어볼게. 자, 손 흔들고 걸어. 손 흔들고 걸어. 아니, 정상적으로 걸어봐. 발만 발 신경 써. 발 신경. 그렇지. 발 신경 써. 자, 오른손이 더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거 보이죠? 오른쪽 손이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미리 돌았다는 소리야. 이놈을 훨씬 더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깨를 쓱 내리고, 어깨를 쓱 내리고, 뒤로 앞으로, 어깨를 쓱 내리고, 뒤로 앞으로. 견갑골 식이운동 오른쪽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반드시 걷는 훈련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견갑골도 움직여지고 이럴 거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이 목, 어깨, 흉추가 펴지는 거기까지 쭉 보행으로 통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지. 엄청 중요하지. 환자를 위해서는 엄청 중요한 거야. 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기 갖다 놓고 이제 이런 교정까지 해주면 정말 끝내주는 거지. 자, 한번 걸어볼까요? 그렇지. 발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정하면 돼요. 뒤꿈치 못 들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잘 못 든다, 이걸 잘 못 든다 그러면 이 들기 훈련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힘을 못 쓴다. 여기서 이제 못 써가지고 이렇게 못 밀어준다. 그러면 이 발가락을 드는 힘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게 지금 책에 다 써 있는 거죠. 이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이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앉아 있는데 허리 엉덩이 아프다. 이 사람이 종아리 쪽으로 무릎 바깥쪽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천장관절 문제일 때는 이 서해부 쪽으로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연관통으로. 소리치는 자는 허리, 엉덩이 이런 부위지만 범위는 디스크, 후관절, 천장관절, 그걸로 인한 연관통 이런 것들이 범인이에요. 진짜 범인은 복압이 낮아서 척추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범인인 거고, 얘도 중요한 것은 재손상, 치료적 행동 수정으로 재손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여전히 신경은 아직 안 늘렸지만. 그리고 움직임 방향 재배열, 굳어짐 방지 혹은 굳어진 거 치료하는 거, 그리고 강력한 복내압을 만들어 가지고 척추를 들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태. 그 상태만 만들어지면 순식간에 통증은 사라진다. 아까 저 선생님 그 사례, 그 선생님도 이 통증을 정말로 쉽게 치료할 수도 있어요. 한 2주 안에도 저 정도면 완치시킬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젊으니까. 2주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5년 됐으니까. 제가 작정하고 하면 3주 안에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행동 수정이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경추, 요추, 흉추, 요추, 고관절 움직임을 다 서서히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고 강력한 보감만 만들어내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안 아프게 만드는 건 아까 손 들고 다리 들고 떠는 거 있죠? 그거 하고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그 정도 하나면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도 이거를 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가능해요. 안 할 뿐인 거예요. 하시면 돼요. 앉아있는데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친 사슬 국소 요통형이다. 앉아있는 부하를 주어졌는데 신경근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은 없어요. 신경근에는 문제가 없고 후관절과 디스크와 후관절과 천장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허리, 엉덩이 통증이 생기거나 연관통으로 이런데 종아리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좌골신경통과 어떻게 구분할 건가 그런 것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앉자마자 통증이 옵니까?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지금 안 아프단 말이에요. 자, 무릎 구부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환자가 걸어왔어요 지금. 근데 걸어왔어요. 근데 아프대요. 걸어왔으니까 아프겠죠. 왜냐면 걷는다는 부하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눕혀봐요. 이렇게 눕혀봐. 자,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를 해요. 다리는 저린가요? 다리는 안 저려요. 예, 안 저리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허리하고 엉덩이가 아픈데 제가 물어요. 뭐라고? 누워있으면 허리하고 엉덩이 아픈 것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허리에 얼음팩을 대겠죠, 지금. 허리 얼음팩을 대고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워 있었더니 허리가 안 아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앉아 있으면 부하가 걸리면서 허리와 엉덩이가 아파요. 앉아 있으면 신경근은 안 눌리는데 후관절과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천장관절이 눌려가지고 아파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앉자마자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 앉자마자 아파요. 누우면 안 아픈데 앉자마자 아파요. 무슨 얘기예요? 디스크, 후관절, 천장관절에 지금 염증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음찜질하고 염증이니까 얼음찜질하고 눕고 눕혀라.
그리고 3일을 기다려라. 이것도 똑같잖아요. 신경만 안 눌렸을 뿐이지 디스크 후관절에 염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당신은 치료적 행동수정은 5분만 앉아 계세요. 5분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통증이 줄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런데 신경이 안 눌리고 있으니까 더 빨리 줄일 수 있어요. 얼음찜질하고 항염증 약물 쓰고 이렇게 하면 통증 확 줄일 수 있죠. 염증이 이제 줄었습니다. 이제 1시간 앉아 있어야 아픈 상태. 그런데 여전히 신경을 안 눌려요. 이 상태. 그러면 염증기가 이제 별로 거의 없고 증식기하고 굳어지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앉아 있으면 아픕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운전한 상황이라면 1시간 정도 운전하면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고, 그런데 가부좌 틀고 앉을 때는 한 10분 20분 만에 아파 뒤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어떻게 치료할 건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굳어진 부위, 아까 경추 지금 아까 이제 설명하려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경추 부위를 어떻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치료를 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굳어진 거를 신부열을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누워봐요. 아까 이 사람이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때 아까 이쪽 왼쪽이 안 된다고 그랬지. 오른쪽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오른쪽이 이쪽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걸 맞췄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엎드려 가지고 경추를 눌러보니까 2번, 3번, 3, 4번, 4, 5번, 5, 6번, 6, 7번 목에 다 아파요. 그러면 지금 지금 봐봐요. 자, 눌러. 이거를 친인 턱 당기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눌러. 이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추 2번 극돌기를 내가 위로 밀을 수 있어요. 자,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경추 1번 극돌기를 미는 거죠. 이게 관절가동 테크닉이에요. 특수동작 관절가동 테크닉인데, 얘 동작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 관절을 움직여준 거예요. PA로 밀은 거예요. PA. 뒤에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PA 테크닉으로, 자, 얘는 누르고 나는 밀고 이렇게 움직였어. 자, 눌러. 하나, 다시 들고, 들었다가 누르고. 자, 들었다가 누르고. 반드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들었다가 누르고. 자, 눌러. 지그시 눌러. 더 눌러. 자, 하나. 자, 다시 눌러. 둘. 살짝 아프지? 네. 자, 봐요. 목소리 크게 해줘봐요. 자, 세 번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자, 세 번째 눌러요. 자, 셋. 자, 들어요. 넷. 자, 네 번째 통증 줄었어, 안 줄었어요? 자, 줄었죠? 자, 다시. 다섯. 이런 식으로 이걸 관절 가동 테크닉, PA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경추 2번의 극돌기를 눌러가지고 위아래의 관절을 움직여준 거예요. 그러면 3번을 움직여 볼게요. 자, 3번 눌러요. 자, 다시 들고. 자, 여기도 살짝 지금 아파해요. 눈을 깜빡했어, 지금. 아파가지고. 자, 다시. 자, 셋. 자, 살짝 줄어요. 좀 늦었습니다. 자, 눌러. 넷. 그렇죠. 자, 눌러. 다섯. 더 눌러. 더. 그러죠. 지금 확 줄었지, 통증. 네. 예. 지금 3번. 자, 한 단계 극돌기를 더 내려갑니다, 지금. 내 손가락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눌러. 자, 하나. 여긴 별로 안 아파하네요, 지금. 둘. 지금 별로 안 아파해.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 줄어. 그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갔어. 자, 넷. 하나. 둘. 자, 여기도 별로 안 아파하네요. 아까 치료해가지고 지금 통증이 줄었어요, 지금. 경추 7번 눌렀어요. 별로 안 아프네? 네. 별로 안 아프네. 자, 경추 8번 눌렀어. 눌러요. 별로 안 아프네. 지금 이 사람은 아까 누를 때는 6, 7번, 5, 6번, 4, 5번, 3, 4번, 2, 3번 다 아팠었는데 지금 많이 아픈 데가 2, 3번, 3, 4번이 많이 아파요. 동의하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자 6, 7번 눌러. 자, 눌러. 하나. 자, 다시 둘 눌러. 자, 셋 눌러. 넷 눌러. 다섯 눌러. 이렇게 하고
자, 4, 5번도 눌러. 하나, 별로 안 아프네. 둘, 그렇죠. 자, 셋, 자, 넷, 눌러, 다섯.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 3번 다시 가볼게요. 자, 2, 3번 간다. 2번하고 3번하고 움직이려고 해. 아까보다 세게 해도 훨씬 덜 아프지. 네. 자, 다시 들어봐요. 누르면, 그렇지. 덜 아파. 내가 봐도 3번 이제 그 다음 하나 더 내려갔어. 지금 내려갔던 게 느껴지지? 네. 자, 여기 살짝 아프네, 지금. 자, 다시 더 줄일 수 있어요.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셋. 갈수록 조금 더 세게 내가 밀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했는데 안 줄어. 그러면 그냥 내일 하면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자, 줄이게 하고, 자, 이렇게 줄여요. 그리고 고개를 움직여보면 이 사람은 엄청 편하다고 그럴 거예요, 움직여보면. 맞지? 네. 자, 일어나서 고개도 움직여봐야지. 아까보다 더 편할 거예요. 고개 뒤로 제끼기도 해봐. 훨씬 편하지. 네. 여기다가 똑같이 이 정도 해놓고 약침도 넣고 침도 넣고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논다고 하면 이제 2, 3번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엎드려봐 이제 그대로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 범인이 있을 겁니다. 경추는 대부분 4, 5번 여기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치료하고 막 다른 데 움직여놓고 해결해보니까 2, 3번, 3, 4번이니까 2, 3번, 3, 4번도 지금 많이 줄어버렸어요. 얘는 별로 범인 아니고 얘는 금방 지나가는 길에 나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해됐지? 자, 엎드려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경추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해버렸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이거 반드시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대로 버텨봐. 아까처럼 눌러도 이제 훨씬 덜 아프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 봐요. 흉추를 눌러가서 계속 내려가 봐. 자, 흉추도 한 단계씩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눌러서. 이거를 극돌기 압박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눌러서 계속 내려가 보면 알아요. 지금 꽉 눌러보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여기 거의 통증이 별로 없어. 그래도 아픈 부위를 굳이 찾아본다면 여기가 아까 아팠었는데 여기 아파 지금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치를 찾아갖고 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서 여기 병각골 있는 부위가 7번 이렇게 잡으니까 자 하나씩 내려가면 8번, 9번, 10번, 11번, 10번, 11번 여기? 아니면 여기? 위에 여기? 예. 10번, 11번 정도의 흉추 부위가 지금 아프다 이런 말이야. 아까도 여기서 처음에 여기가 많이 아팠던 부위거든. 맞잖아요. 그래갖고 좀 치료해갖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굳은 거다. 여기를 어떻게 해라? 약침 넣고 화침 넣고 아까 약침 넣고 화침 넣고 해봤어요. 그죠? 요걸로 해볼게요. 열치료로 가지고 와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가 굳었다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굳었어. 이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볼게요. 요추는 3관절 시스템입니다. 경추는 5개 관절 시스템이에요. 흉추는 7개 관절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추, 디스크, 그 다음에 양쪽에 후관절 이렇게 3개. 그런데 경추는 경추, 후관절, 그 다음에 응코버테브라 조인트. 우리말로 구상관절. 여기 관절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5개 조인트 시스템이에요. 흉추는 늑골까지 붙어가지고 늑골이 붙어있는 2개까지 있어요. 7관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흉추의 문제를 여긴 지금 흉추잖아요. 12번, 11번이면 요추 아니구나. 요추구나. 미안해. 아까 아니지. 흉추 10번이니까 이제 요 관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이런 관절 시스템이니까 이거를 그 관절을 다 파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복잡한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 줄까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줘봐요. 네. 이게 고주파 열치료기니까 배에다가 대기만 하고 이게 아무튼 FDA 3등급 의료기기라는 얘기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그런 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장비고 지금 이게 지금 그냥 하잖아요. 나 이렇게 회개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열 모으게 해줘봐요. 여기 하고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열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자, 뜨거워지지? 이제 뜨거워질 거야. 계속 올려봐요. 지금 뜨거워지지? 느껴지지? 내가 지금 뜨거운 열이 느껴지고 있거든? 자, 더 좁히면 엄청나게 뜨거워. 열이 모아지지? 지금 모아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적절하게 이 정도만 해가지고 자, 봐봐. 이 부분을 손을 짚고 자, 움직여. 여기를 축으로 움직여. 여기를 축으로 움직여. 계속 움직여. 움직였다 놨다. 그렇지. 움직였다 놨다를 계속 반복. 지금 굉장히 뜨겁지 여기가. 지금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세 손가락으로 모으고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움직임을 주기도 하고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움직여봐. 회전 움직임도 줄 수 있어요. 옆으로도 할 수 있고 옆으로 아까 옆으로 하는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여기 축을 신전 그 다음에 굴곡 회전 움직임을 줘가지고 이 굳어진 걸 풀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자 나는 강하게 누를 수 있죠 이제 자 펴 여기를 축으로 일어나 그렇지 그 움직임 좋아 하나 다시 움직여 둘 그렇지 자 이거 움직임 느껴지지 그렇지 이 국수 움직임 느껴지지 굳어진 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를 풀어내면 이런 식으로 신부열 7cm 정도 들어가니까 이 신부열이 7cm까지 가해지니까 아까 말했던 세븐 조인트 시스템까지 그 열을 깊숙이 가해가지고 움직임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금방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이거 굉장히 편하잖아요. 꽂고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뭐 편리하게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 손으로 쓰는 방법이 목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앉아서 목도 할 수 있고 뭐 팔꿈치 같은 거 아플 때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굉장히 많이 유리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득회방 뭐 건초염 그 다음에 여기 수지상 방아쇠 수지 그 다음에 요런데 수근관증후군 이런 데에서 포착돼가지고 굳어져 있을 때 신부열 치료 가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염증이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저려. 이럴 때는 요 고주파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굳어진 부위다. 그렇게 하면 한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 통증이 훨씬 더 줄었지. 지금 또. 침 나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앉아있는데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있습니다. 다친 사슬 국소 연통형입니다. 신경근은 안 아프고 후관절하고 천장관절 혹은 흉추관절이 지금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 그 부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굳었을 거다라고 추정한 거야. 왜 굳었을 거라고 명확하게 추정을 하냐면 만약에 염증이라고 하면 누워있을 때는 아파요. 그 부위가 계속 아파야 돼. 그런데 뭐 할 때만 아파? 움직일 때만. 부하가 젖을 때만. 그러니까 굳어진 거지. 그 굳어진 거를 쭉 침 놓고 혹은 애노약 침 놓고 화침 놓고 움직여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신부열치료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은 얼음찜질을 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굳어진 부위라 여기가 굳었다 그러면 화침도 놓고 약침도 놓고 안 되고 그럴 때 더 깊이 해서 신부열치료를 가하면서 움직이면 그 부위가 훨씬 잘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나 테크닉을 뭘로 할 수 있다? 신부열을 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부위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프다. 그러면 1시간 후에 1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그 굳어진 걸 풀어라.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시간을 앉아 있어도 괜찮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5시간을 만드는데 괜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라? 결국은 인트라 옵도미널 프레셔, 척추 내압을 내압을 높여가지고 척추를 들어 올리고 그 척추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동적 안정성을 가지고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 힘을 가지고 배 힘을 꽉 주고 척추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등산을 할 때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해야 허리 디스크를 쉽게 완치할 수 있다. 5년 동안 허리가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굳어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얘가 많이 움직여서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한 김에 굳어진 부위 이런 거 아까 봐봐. 여기하고 어느 쪽이 더 빡빡해?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한쪽이 고관절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여기는 지금 아까 우측으로 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 이쪽이어가지고 이건 좀 애매하게 나오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디스크가 안 오려면 고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하고 흉추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하고 뭐를 해야 된다? 여기에 복압을 높여가지고 움직여도 동적 안정성으로 움직여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허리를 낫는 거다. 완치하는 거다. 그 동작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라? 이거 하나만 갖고 해라. 손 들고 다리 들고 떨어. 머리 들고 이렇게 해라. 이거를 부하를 높이는 방법은 더 멀고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떨어라. 여기를 아령 들고 떨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부하를 이렇게 높여가면 된다. 세밀한 단계별 운동강도 증진치료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안 되니까 자 내려가. 그 다음에 결국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V시덥, 이게 V시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여튼요, 이런 것들을 한 20개, 3세트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기르면 절대로 허리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 디스크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상황에서 앉아있는데 허리 통증.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이 환자가 너무 많아! 이런 환자가. 이 환자가 어디로 가요? 잘못해서 디스크가 심하게 깨지고 신경 누르면 바로 그 다음에 열린 사슬 하지 방사통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 있는 환자가 엄청 중요한 거지.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5년씩 아파요, 10년씩 아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 원장님도 솔직히 허리 이 단계에서 지금 아프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거냐는 이 상태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제 요거는 케이스가 아까 4단계 정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흔히 나는 허리 아픈 지가 5년, 10년 됐습니다. 심지어는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병력을 청취해보면 신경통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계속 허리하고 엉덩이만 아프면 무리하면 아프고 좀 쉬면 안 아프고 치료 받았다가 이런 것들의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허리 아프다. 그런데 사실 10년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10년 동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허리가 아픈 건데 그냥 10년 동안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하도 안 나으니까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염증기일 수 있고 증식기일 수 있고 재생기 있을 수 있어요. 굳어진 거, 염증기 단계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30년 된 환자도 90% 통증 줄이는데 한두 달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즉석에서 통증을 70%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즉석에서 통증을 70%를 줄이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당신 통증 한두 달이면 거의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프를 치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복잡한 운동, 이런 운동, 복내압을 굉장히 많이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운동까지 끌고 가면 그냥 쉽게 3개월이면 골프 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30년 아팠던 통증도 한두 달이면 90% 이상 통증을 없앨 수 있고 일상활동에서 전혀 통증 없게 만들 수 있고 3개월이면 통증 하나도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골프 치는데 안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설명을 그대로 하면 되고 염증기일 때는 염증을 없애고 증식기일 때는 재생기일 때는 굳어진 거를 해결을 하고 그 고관절 굳어진 거, 흉추관절 굳어진 거, 허리가 이렇게 복압으로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허리 굳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 후관절 부딪힌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쭉쭉 해결하고 강력한 복내압을 만들면 안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도 굉장히 많죠. 근데 앞 단계에서 설명했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료하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환자가 제가 환자를 하도 많이 관찰해갖고 너무 잘 알아요. 환자들은 내가 한 달 안에 진짜로 90% 나을 수 있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진짜로 그 중에 안 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즉석에서 통증을 줄여줬어요. 아까 누워가지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침 놓고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화침 놓고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관절 가동 테크닉을 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신부열 치료를 해가지고 관절 움직임을 줘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잘 안 나냐면 줄였는데 그러면 자기가 10년 아팠던 통증을 지금 바로 즉석에서 50% 70% 줄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반응이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환자예요. 내가 10년 아팠던 통증을 즉석에서 50%, 70%, 90%를 줄였는데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치료를 보고 어떤 환자들이 반응이 좋은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바로 통증이 줄을 수가 있죠? 내가 10년 아팠던 통증이 어떻게 이렇게 한 50%, 70%, 90% 줄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동작은 뭘 해야 되나요? 내가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진짜로 쉽게 낫습니다. 이 환자를 잘 구분해가지고 전자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자처럼 반응을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저는 꼭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할머니를 봤어요. 그분은 조대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정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을 치료했는데 통증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교수할 때 병원에 한방병원 근무할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한약을 쓰고 뜸 같은 걸 막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 눈에는 조조강직, 아침에 통증이 있고 손가락이 부어있고 이런 통증이 별로 안 줄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내 눈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안 아프다고. 이제는 견딜 만한 통증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통증이 나아진 정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환자는. 그래서 그 환자는 평생 동안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그런 환자는 어디까지 났냐면 약물을 이제 안 먹고 끊어볼까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통증이 나아진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래갖고 걷지도 못하고 왔어요. 아까 얼음찜질하고 누워가지고 잘하고 그 다음에 염증 없애는 약 쓰고 치료적 행동 수정 잘하고 약침 잘 놓고 해가지고 통증이 팍팍 줄어가지고 지금 걸어다녀요. 통증 어때요? 라고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환자가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3일 전까지 이렇게 걷지도 못해 놓고 똑같이 아프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10%, 20%를 가지고 여기에 완벽하게 낫는 이 상태를 가지고 나의 치료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은 잘 안 낫습니다. 그냥 오마나 이만큼이나 나았네? 80%나 나았네? 20%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환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자를 버리세요. 괜히 한의원 와가지고 안 났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나아졌는데 안 났어요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 한의원은 치료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버리세요. 아니면
지금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줘서 80%나 좋아졌구나, 90%나 좋아졌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라고 반드시 요구를 하세요.